이재명 정부가 되면 미래 세대에 남겨진 건 빚더미밖에 없는 하향 평준화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반면 우리 홍준표 정부 국가재정 DTI 총부채 상환 비율을 도입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선진 경제 대국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정부의 2035년 SMR 상용화 목표를 3년 이상 앞당겨서 세계 최초로 상업 운전을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기존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의 0.7기가와트 한 기를 건설하는 계획 대신에 같은 용량의 SMR 한 기를 추가로 건설하고 추후에 이 내륙형 SMR과 해안형 SMR을 각각 한 기씩 더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 무대용 캠프는 지속적으로 홍준표 정부냐 이재명 정부냐를 선택하는 양자택일의 선거로 가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었습니다. 지난번 정치, 외교, 통일, 국방에 이어서 오늘은 경제, 노동, 과학, 기술 분야에 대해 홍준표 정부와 이재명 정부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재명 정부가 되면 미래 세대에 남겨진 건 빚더미밖에 없는 하향 평준화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선진국에서 태어나서 후진국에서 살아야 할 우리 미래 세대, 포퓰리즘에 빠져서 10대 경제대국에서 이제는 IMF 단골 손님이 돼버린 남미의 아르헨티나, 이 아르헨티나의 동북아 판이 되지 않을까요? 반면 우리 홍준표 정부 국가재정 DTI 총부채 상환 비율을 도입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선진 경제 대국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개인이 대출을 낼 때 소득이나 상환 능력을 심사하듯 정부도 이제 빚을 낼 때는 상환 계획과 성장률을 따지겠다라는 것입니다. 국가 채무를 이 GDP, 국내 총생산 규모와 연동을 시켜서 안정적인 국가 채무 비율을 유지하도록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한 세대에서 모든 국부를 탕진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거듭해도 잘 사는 그런 선진 경제 대국의 기틀을 닦아낼 것입니다. 둘째, 이재명 정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한 그야말로 반시장적인 갈라파고스 규제 대국이 되지 않을까요? 제2, 제3의 중대재해처벌법 그리고 경직적인 주 52시간제 등 전 세계에 유례없는 갈라파고스 규제를 무한 재생산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글로벌 기업의 투자 유치에 있어서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고 국내 기업마저도 앞다퉈 탈출이 급급한 그야말로 꿈도 희망도 없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반면 우리 홍준표 정부 전국 각 지방에 규제 배제 특별구역을 설치할 것입니다. 현재 글로벌 AI 기업들, 우리 한국의 과도한 규제 때문에 아시아 지역 거점 사업장을 지금 일본이나 싱가포르에 세우고 있죠. 그래서 두바이, 싱가포르와 같이 국내 일반법 적용을 배제하는 구역, 그리고 조세, 금융을 포함해서 강력한 특례를 부여하는 구역을 만들어서 글로벌 기업이 투자를 꼭 하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셋째, 이재명 정부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되면서 이제 불법 파업에 대응도 못하는 투자 기피 국가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불법 파업조차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 그리고 원청에 대한 하청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을 인정하는 사실상 한국에서 기업하지 말라 이런 악법이죠. 그것이 바로 노란봉투법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불법 그리고 과격 파업의 1년 365일이 일상화되고 그리고 국내외 투자 자본의 탈대한민국 행렬이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정녕 이런 나라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홍준표 정부는 강성노조를 혁파해서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무역전쟁 시대를 돌파해 낼 것입니다. 프랑스와 더불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투쟁적인 성향인 우리 한국의 노사관계 이제 새 판짜기를 추진하겠습니다. 독일, 네덜란드, 일본 등에서의 이 상생형 노사관계를 벤치마킹해서 원팀으로 경영계를 똘똘 뭉치게 하고 그리고 노동계의 힘으로 이 글로벌 무역전쟁의 위기를
극복해 내겠습니다. 넷째, 이재명 정부는 연구 인력까지 주 52시간제로 올가매는 기술력 해체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반도체 분야에서의 연구 인력까지 이 근로시간 관리를 가로막는 망국적 반성장주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AI 패권 경쟁 시기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오픈 AI, 중국의 딥시크, 프랑스의 미스트랄 AI, 독일의 딥L과 같은 이 국가대표급 AI 기업이 지금 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해외로 빠져나가는 AI 인재 순유출 국가로 대한민국이 전락해버릴 겁니다. 반면 우리 홍준표 정부 주 52시간제를 현실화해서 기술 패권 시대에 초격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내겠습니다. 기술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첨단 기술 연구개발 분야까지 주 52시간제로 틀어막겠다는 것, 대한민국을 하향 평준화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다섯 번째, 이재명 정부는 제2차 최저임금 폭동 사태를 초래하고 영세 그리고 자영업의 씨가 마르는 나라로 만들 것입니다. 한 해에만 해도 16.4%를 올렸던 2018년 최저임금 폭등 사태를 또다시 재현해 낼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청년 일자리가 줄고 쪼개기 파트잡이 폭증할 것이며 자영업, 중소기업의 줄 폐업이 이어질 것입니다. 반면 우리 홍준표 정부 업종별, 지역별 그리고 외국인에 대해서 차등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제도를 현실화해 낼 것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을 노사 관계자 대신에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해서 경제 원리와 경제 지표에 따라서 최저임금 책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재명 정부와 홍준표 정부의 경제, 노동, 과학, 기술 분야에 대해서 비교 분석해 드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정책적으로 비교 분석할 일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오늘은 그 1탄으로 여기까지 정리해 드리고 추가로 가장 중요한 시점, AI 시대에 우리가 꼭 준비해야 할 정책 발표를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준표 후보는 AI 전력 공급을 위해서 SMR 4기를 건설 계획을 발표합니다. 홍준표 후보는 AI 시대를 맞아서 2032년까지 소형 모듈 원자로인 SMR을 상용화하고 기존 계획 용량보다 4배 이상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우선 우리 정부의 2035년 SMR 상용화 목표를 3년 이상 앞당겨서 세계 최초로 상업 운전을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기존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의 0.7기가와트 한 기를 건설하는 계획 대신에 같은 용량의 SMR 한 기를 추가로 건설하고 추후에 이 내륙형 SMR과 해안형 SMR을 각각 한 기씩 더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제11차 기본 계획의 0.7기가와트 1기에서 최대 4기, 즉 2.8기가와트로 늘어나면서 소요 재원은 14조 원으로 대부분 민간 자본으로 충당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홍준표 후보께서는 대구시와 한국수력원자력 이 계획 사례를 통해서 지난 2024년 6월에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인근의 이 신공항 첨단산단 지역에 ISMR 0.7기가와트급 SMR 1기를 건설하는 협약을 체결했고요. 부지 조사를 마치고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준표 후보 이 SMR 이번 계획 발표가 대규모 수요처 인근에서 바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이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AI 시대를 맞아서 AI를 운용하는 데이터 센터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으로 판단하고 계십니다. 이미 AI, 양자, 그리고 상온상압 초전도체 등 초격차 기술 연구 개발과 상용화에 최소 50조 원을 투자하는
초격차 기술주도 성장 정책을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가로 여러분들 기자분들이 기사를 작성하실 수 있도록 지금 말씀드린 AI 전력 공급을 위한 SMR 4기 건설 계획 발표 내용은 보도자료로 추가로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홍준표 정부와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교 분석, 나아가서 AI 시대를 맞아 SMR 상용화 계획 발표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긴 설명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번 소식도 유익하셨나요? 매일신문 구독하기로 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